I do believe I'll be having the honor of taking Cuba in some form, yeah. Taking Cuba. I mean, whether I free it, take it, I think I could do anything I want with it.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ey're a very weakened nation right now. They were for a long time.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국제 정세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제였죠. 3월 16일. 쿠바를 두고 접수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 같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과시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먹겠다는 게 아닌데요. 미국의 심장부 바로 앞 카리브해에 박힌 중국과 러시아의 가시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방송은 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과연 정말로 미국이 쿠바를 접수하게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쿠바 상황은 처참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동한 이 행정명령 14380호를 통해서 쿠바에 석유를 파는 나라에는 무조건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결과 쿠바의 생명줄이던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유조선이 끊겼고요. 급기야 어제 쿠바 전역의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너지 붕괴를 보고 쿠바가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 질식 작전이 정점을 찍은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쿠바에 대한 연료 봉쇄가 국제법에 따라서 제3국이 다른 주권 국가와 합법적 교역을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 형태의 단축적 경제적 강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쿠바 부총리는 3월 16일 쿠바가 외국인 투자에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디아스 카넬 대통령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 중임을 공식 확인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이란과 싸우는데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구하고까지 있는데요. 쿠바까지 건드리는 게 좀 무모해 보이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공군과 해군 중심의 타격으로 제압을 하고요. 쿠바는 남부 사령부를 동원한 질식 작전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동에서는 폭탄을 터뜨리면서도 카리브해에서는 말 한마디로 국가 하나를 멈춰 세우는 모습.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강한 미국의 완성인 거죠. 자, 미국의 압박 수위를 좀 보시면요. 2026년 1월 29일 행정명령 14380호를 발령했는데요. 쿠바에 원유를 공급하는 제3국, 그러니까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유전지대를 통제하면서 봉쇄 이전 하루 약 3만에서 3만 5천 배럴을 공급받던 베네수엘라 원유가 2026년 1월 이후에는 현재까지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으로 지금 쿠바의 상황, 실제로 수치를 보시면 참 처참합니다. 지난 16일 쿠바의 전력 공급은 0이 됐습니다. 수요는 3,000메가와트가 넘는데 공급은 1,200메가와트도 안 됩니다. 중국이 쌀 6만 톤을 약속하고 분할 배송 중인데 쿠바 1년 수요의 10%도 안 되는 양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군화발로 밟는 대신에 행정명령 14380호가 법원 판결로 관세 조항이 무력화된 뒤에도 이 마두로 체포 이후에 실질적인 원유 차단과 멕시코에 대한 외교 압박으로 봉쇄를 이어가면서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성비 전쟁을 완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참 묘하게 반복되는데요. 쿠바와 미국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은 스페인을 몰아내고 쿠바를 사실상 보호령으로 삼았습니다. 관타나모 기지를 영구 임대한 것도 그때였죠. 그런데 이 압박이 결국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을 불렀고요. 쿠바는 소련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최대 적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60년이 넘는 이 냉전의 잔재를 자기 임기 안에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Cuba is right now a failed nation. They don't even have jet fuel to get for airplanes to take off. They're clogging up their runway. We're talking to Cuba right now. I have Marco Rubio talking to Cuba right now, and they should absolutely make a deal because it's really a humanitarian threat. And it may be a friendly takeover. It may not be a friendly takeover. It wouldn't matter because they're down to, as they say,
fumes. They have no energy. They have no money. They're in deep trouble on a humanitarian basis. The Castro regime was brutal, but they lived off Venezuela. Now they don't live off Venezuela. Sends them no energy, no fuel, no oil, no money, no nothing. They lived without Venezuela. They couldn't have made it, and we cut them off from everything else. So, they're going to make either a deal or we'll do it just as easy anyway. 자,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차지하려는 진짜 명분은 안보입니다. 지금 쿠바에는 러시아의 최대 해외 도청 기지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요. 중국 역시 쿠바를 통해서 미국 정보 수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미국 앞마당에 중국과 러시아의 첩보기지를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친선적 인수라는 표현도 결국 쿠바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끊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다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압박의 다른 이름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죠. 당시 케네디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쿠바 침공 금지를 약속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핵전쟁을 막았다는 케네디의 공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60년 된 약속이 유효기간을 다했다고 선언한 셈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공존을 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절대 우위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는 축출을 택한 겁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180도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총칼로 쿠바를 굴복시켰다면 지금은 달러와 석유 차단이라는 이 경제적인 무기로 쿠바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쿠바는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보내주는 이 소량의 구호물자에 의지하면서 고립된 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내민 거절하기 힘든 딜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두 개의 전쟁은 늘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물리적인 폭탄을, 쿠바에는 경제 압박이라는 더 무서운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손실 없이 국가 하나를 굴복시키는 이 방식, 이야말로 비즈니스맨 출신 국가 리더가 보여주는 가장 냉혹하고 가성비 좋은 지정학적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목적지는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요. 쿠바에서는 붉은색을 지우고 그 자리에 미국의 자본과 성조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친선적 인수가 성공한다면 쿠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포스트 공산주의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다시 카리브해로 흐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거대 강국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쿠바는 다시 한번 생존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애 가장 큰 지도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이 과감한 앞마당 청소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과연 쿠바의 60년 고립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